네, 이제 개장 또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재료들이 앞서 이제 기업의 관심도를 보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개별 이슈 뭐 여수남해나 해저 터널은 뭐 그냥 그렇게 뭐 동아지진 특수건설 그렇죠. 뭐 KT 서브마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앞서서도 여러 번 뭐 선거 국면마다 좀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개별 드네요. 이슈니까. 예. 반면에 좀 굵직한 이슈는 BDI 지수가 발틱 드라이 인덱스 건화물 운임 지수가 11년 내 최고치. 예. 근데 이제 HMM은 사실 파업이 이제 아까 가결됐다 그러는데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샀고 네. 그러면 페노션이 어제 조금 올라왔고 그렇죠. 뭐 대한해운 이런 쪽도 계속 뭐 저는 지금 BDI 지수가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또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흐름 자체는 쉽게 꺾이지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 그렇다면은 이런 뭐 해운주들이 결국 계속해서 뭐 방향성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주가의 어떤 그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좀 수급적인 부분들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지를 보시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는 다시 2,000명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현재 파악된 숫자 집계는 2,155분, 2,155명인데 앞서 그 화이자 CEO의 그 멘트가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물론 백신을 백신을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백신을 돌파하는 그런 변이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자기들은 그 변이에 또 바로 응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는 하는데 괜히 껄끄러운 기사죠.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앞서서도 우리가 다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이미 뭐 우리나라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도 그런 쪽에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 위중증 환자가 생각보다 조금씩 보이는 게 맞아요. 유념되고 세계 각국은 사실 백신 이전의 수치들로 다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미국, 뭐 이스라엘도 하루에 10,000명씩 나오고. 맞습니다. 베트남 뭐 다 아실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2,000명대가 근데 지난번에 한번 레코드 하이를 보고 내려갔다가 다시 2,000명대 등장하면은 그냥 2,000명 나오는구나. 이게 적응이 좀 빨라요, 그죠? 그렇죠. 무덤덤해지는 이제 3,000명 넘어가야 또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될 것 같고 주식시장 속성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 뭐 주식시장에는 크게는 이제는 영향을 많이 안 미치는 이제 관련 뭐 종목들한테는 조금 이제 영향이 될 수 있겠지만은 시장 전체에 뭐 이게 이제 뭐 굉장한 뭐 영향을 미치는 재료로서는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적인 재료. 예. 자, 그럼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대비하라. 첫 번째 준비된 내용은 뭐 시장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사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주변에 보면 난리였죠. 계좌 터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수익률이 이제 내려가고 주가가 내려가면 괴롭죠.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 거냐 이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주가가 좀 빠르게 회복하니까 냄비 들끓듯이 맞습니다. 이제 수익률 제고를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고민들을 하시던데. 말씀 제목대로 진정은 되고 있는데 시간은 필요해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종의 하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본격적인 좀 반등이 나왔고요. 사실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반등은 뭐 딱 과대의한 반등, 기술적 반등의 영역인데 다만 이제 그거에 이게 좀 마지막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여러 가지 타이밍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과가 되면서 사실 이제 그 반도체 업종이 반등을 좀 이끄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결국 아직까지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뭐 모멘텀이라든가 물론 어제 외국인이 오랜만에 11거래일 만에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뭐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 수급이라든가 모멘텀 측면에서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긴 좀 일러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고 더군다나 주 후반에 이번 주는 뭐 한국은행의 금통위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게 딱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오늘 정도부터 물론 오늘도 지금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세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호가들이 호가는 좋습니다만은 시장은 조금 오늘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관망의 심리들이 좀 작동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변수라든가 물론 한국은행은 뭐 이번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금리는 뭐 거의 뭐 이번엔 인상할 것으로 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가자 이런 심리들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시장은 확인되는 부분들이 많고 뭐 환경이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아니고 다만
이거 분명히 지난주의 모습은 지난주 후반의 모습은 과매도였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분명히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이제 거칠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매도가 이제 매도를 부르는 막 악순환이 맞습니다. 수급의 꼬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과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금 어떤 되돌림 정도가 지금 시장이 어떤 반등의 어떤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아직까지는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앞에서 이제 제목대로 진정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은 저는 뭐 시장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뭐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재료가 등장할지는 모르죠. 사실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뭐 지금 또 슬슬 분위기 피우는 게 이제 중국 쪽. 그렇죠. 뭐 어제 중국 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강세를 나타냈고 예. 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과 또 우리의 얘기, 그렇죠. 한중 얘기가 또 예. 슬슬 나오는 거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이제 조금 이게 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이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그 임민영 총재가 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잖아요. 또 이제 그 약간 그 통화 완화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지금 어차피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금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이제 조금 또 유화적인 그런 정책들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뭐 중국과의 그러면 또 북한 이슈도 하여튼 이게 연결된 거 연결 뭐 어디서 연결고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서 금리 얘기죠. 예, 그렇죠. 네. 이제 뭐 다가왔는데 뭐 이번에 사실 모든 언론들,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0.25%의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게 애매했는데 애매했어요. 이번 주에 네, 이번 특히 주에는 어제 지금 그제 이게 거의 들어서 뭐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리스크가 적은 선택지다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금리를 안 올려버리면은 향후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최근에는 그 분석이라든가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델타 변이 확산되고 이래가지고 좀 동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지만은 결국 하반기 중에 어떤 대내외 리스크라든가 2,000명을 좀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은 어떤 그 금융 불균형에 대한 완화라는 부분이 워낙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네. 가계부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부동산 그렇죠. 문제.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대출을 조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조금 약간 추구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설득력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질서 있는 정상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번 금통위가 이제 금융 안정 쪽에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뭐 경기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뭐 진단은 좀 부각이 덜 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GDP 성장률이라든가 수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성장률은 그대로 갈 거예요. 아마 지금 전망이 4.0% 정도 수준인데 뭐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둔화될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어떤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으니까 네. 이 부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기존의 1.8%보다는 좀 높은 한 2.0% 정도가 대시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지금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은 네. 8월에 이번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연내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가 내년 3월이 임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이전에 한 번 더 하지 않겠느냐. 두 번까지 얘기를 두 해서 번까지 얘기가 나왔었죠. 네. 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 0.25가 아니고 0.5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뭐 근데 그거는 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아무튼간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목표가 어떤 금융 불균형의 이제 정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이 아니고 금리 정상화다라는 네. 표현을 쓰는 그런 부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금융 안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니고 조금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 이후에 그렇다면은 뭐 추가 인상의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얘기가 그 이후에 또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최초입니다. 뭐 최초라는 표현이 하여튼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금리를 만지는 그렇죠.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맞아요. 선진 경제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캐나다 이후에 거의 뭐 두 번째 정도.
하여튼 이게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어떻게 뭐 정책을 잡아가느냐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금통위가 본래는 가장 주목을 못 받는 맞습니다. 이야기였는데 올해 이번 금통위는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내일이죠. 내일 잘 지켜봐야 되고.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네. 한 4분여 남았는데 호가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호가가 좀 강한 것 같네요. 뭐 이제 어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발성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네. 사실 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그 투자 발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그 반도체만 집중을 했는데 사실 바이오 쪽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반도체 바이오 쪽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오늘 조금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제의 상승 흐름들을 좀 이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도 일단 장 초반에는 한 1% 내외에 지금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 시장을 좀 끌어주는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지난주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오늘 만약에 이 정도 정도의 반등으로 지금 이제 예상가 나온 정도의 반등이 나온다면 한 절반 정도로 회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락의 절반 정도를 회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낙폭과대 영역, 기술적인 영역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실적에 대한 고려라든가 또 이제 뭐 시장의 모멘텀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 후반에 있는 이런 이벤트들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해석하는 네. 이러한 단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반에 무슨 변수가 등장할지 모르겠네요. 뭐 외신 쪽 쭉 계속 모니터링했는데 하와이 주지사가 델타 변이 확산에 여행 오지 말아라 이렇게 공개 요청을 했다 그래요. 뭐 하와이 대부분 다 선망의 그 해외 여행지로 많이 하지만 이게 지금 앞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사실 최근에 좀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이제 리오픈 관련주들 네, 우리가 뭐 그렇죠. 앞에서 항공여행, 항공여행 이런 것들 여행은 얘기를 진짜 했는데 지금 뭐 거의 아직까지는 절벽이고. 조금 이게 기대감 수준이에요. 네. 물론 이제 조금 구체화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면역 여건,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검증된 식당들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프랑스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뭐 면역 여건을 제시해야 식당을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9시 이후에는 그러니까 저녁에는 뭐 백신 맞으신 분들한테만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선별적으로. 4명까지.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과 좀 연관이 된 그런 이제 어떤 관련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자, 호가는 지금 일단은 어제에 이어서 그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막 쫓아가는 거는 그쵸. 한 발 좀 빼는. 말씀드린 요게 대로 필요하겠죠. 일단 지금 낙폭이 한 절반 정도를 회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그 낙폭과대라든가 이런 쪽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조금은 한번 조금 이제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대응해야 되는 네.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동훈 팀장님이 그렇게 조금 진정을 한번 당부를 주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해서 개장을 준비를 함께 해주셨고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